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준 선생님.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목이 김정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홍방자 얘기 좀 하고 할까요? 홍방자부터 먼저 하세요. 홍방자부터. 그럼 홍방자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JJ입니다. 홍준표 씨가 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가리켜서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자가 독재의 개념을 모르는 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홍방자의 발언은 실로 정신 이상자 또는 정신 착랑증 증세가 있는 자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홍준표 이자의 역사관, 그리고 이자의 이념, 그리고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재가 무엇입니까? 독재란 권력자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영달을 위해 오랫동안 권력을 갖기 위해 헌법을 뜯어 고치고 자기 입맛에 권력을 추구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갖는 행위가 나는 독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와 안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집권은 또는 삼선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해도 무방하다고, 당연히 그런 인물이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렇다면 빨갱이가 득실거리던 해방 무렵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국민 약 75%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때 이승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건국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또한 박정희 우리 대통령께서 18년 동안 집권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겠습니까?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셨다면 지난 30년간 대놓고 좌경하려는 세력들을 어찌 막을 수 있었겠으며,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같이 무지한 국민이 현 시국을 깨닫고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님 이 세 분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어떤 단체도, 어느 개인도 당연히 국법에 따라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헌법을 그렇게 바꾸었고, 또 그것이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었고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 독재자라고 하는 이 홍준표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 보더라도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탈을 쓴 좌파임이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고 하면서 어찌 자기가 속해 있는 당사에 이분들의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자는 정말 비겁하고 모순된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라 난 생각합니다. 이젠 뭐라고 변명할까? 이젠 뭐라고 늘어놓을지 이자의 말을 듣노라면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을 섞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문재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행배를 보면 그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또한 이자를 보는 것 똑같습니다. 홍준표는 여러분 김영삼 계보입니다. 김영삼은 국가 경제를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이자의 과오는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대중은 핵개발을 시킨 장본인이며 대한민국을 동과 서로 나뉘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망종하는 세력, 인간들로 인해 이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보수를 가장한 세력들, 결국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지분을 가지려는 정치꾼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홍방자를 지지하고 패륜당을 지지하는 여러분, 아직도 팩트를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홍방자를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들과 같이 나라를 좀먹게 계속할 것입니까?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념부터 바로 갖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백적간도 나락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꽃이 져야 봄이 온다는 걸, 봄이 온 것을 안다면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함이 나라를 빼앗긴다는 교훈을 홍방자 지지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중공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중공 방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겠습니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렇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간 정상회담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신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North Korea is firing up the reactor that may upset Trump-Kim talks. 북한 원자로 재가동이 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대화를 환하게 할 수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플루토늄 생산, 핵시설 확장이 가동되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선대유운이라고 또 그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가 원칙이라고 했고 회담의 전제 조건이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 모든 것을 문재인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옵션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만일 문재인이 한미동맹의 기조를 근간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 핵 폐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진행했더라면 지금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레짐 체인지 및 우리 민족의 수건인 자유통일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고 결국 친중 대수초를 취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왕따 당하는 수모만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중공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밥을 무려 8끼나 먹을 정도로 냉대를 받았습니다. 공항에 마주 나온 자가 중국 차관복급의 인사여가 나왔으며 시진핑과 회담 시 몇몇 주요 인사만 회담에 동석을 한 경우였지만 어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비공식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무위원들이 의전을 하고 리커청이 쫓아와서 환영을 하는 등 의전의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문재인과 그 정권이 취한 외교 참사는 결국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치슨 라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혹시 에치슨 라인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1950년 1월 12일 전 미국 신문기자협회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소위 에치슨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즉 에치슨 라인으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치슨의 선언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이 오판을 불러일으켜서 이 결과 6.25 전쟁의 발발이 되었던 원인 제공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미국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 열도 그 라인까지만 극동 아시아 방어선이라고 미국은 생각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는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던 니고시에이션, 즉 협상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 상황을 두고 심각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경제적 지원과 체제 인정 등의 옵션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폐기가 미국의 가장 원하는 협상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득실 계산해서 한국에서의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경제적 지원과 김정은 체제 인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북한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 정권과 주사파 정권은 대가리 쳐박고 그들의 행보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 공조에 따른 경제 압박에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중공 방문은 이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여지며 시진핑과 미국 협상 전후에 대비하는 양국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어찌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게 핵 폐기를 권면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키는 중국의 시진핑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래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만 문재인의 푼수 같은 기술로 인해서 이 나라의 운명도 시진핑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왔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을 더 이상 놔두면 이 나라의 운명은 주변 국가에 의해 존망이 결정되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입니다. 외세의 침략 962번 엄청난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하게 버텼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 때 입맛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반성을 했고 후회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는 식사할 무엇을 드시고 싶은 건지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자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자유를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차디찬 서청대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보수 우파, 저 같은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에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또 그분의 탁월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그런 국가 자문으로서 원로로서 그 일들을 속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우리 대통령 구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태극기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있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들 때 언론이 보도 한 줄 해주지 않아도 민심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서고 호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언론 방송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JJ님 논평,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